스텝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품 쪽에서의 이슈겠죠. 2차적으로 이것들을 이제 타겟화된 이제 나노에서 마이크로급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과연 바이럴이 될 수 있을까? 2단계에서 넘어간다면 그때는 이제 메가 스피커를 통해서 조금 더 제품을 홍보하고 브랜드를 홍보하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젠트리에서 해외 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최동석입니다. 일단 저희 이젠트리는 2010년도에 좀 처음 런칭을 한 브랜드고, 저희 대표님께서는 이제 대한민국 1세대 어떻게 보면 성분 블로거 출신이세요. 그래서 되게 풍부한 이제 성분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런칭을 하게 되었어요. 해외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한 지 한 4년 정도가 되었고요. 이제 2018년 기준으로 저희 이제 전체 매출액이 한 38억 정도였고, 이제 19년이 51억, 그리고 20년이 59억, 작년이 90억 정도고요. 이제 올해는 한 200억 정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2020년도 3월에 좀 조인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국내 해외 매출 비중이 한 7대3 정도로 국내가 조금 앞서고 있었고, 이제 올해 기준으로는 이제 한 8대2 정도로 해외가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젠트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에게 친숙한 자연의 원료와 기능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원료의 최적의 배합을 통해서 피부에 되게 진솔되고 안전한 효과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린 뷰티 브랜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비용으로 어떻게 효율을 내느냐를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중요하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비용이 되게 적게 드는 이제 나노에서 마이크로급들, 제가 봤을 때는 한 500명에서 한 25,000명 정도의 이제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 위주로 조금 최대한 많이 시딩이나 작업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제품은 잘 팔리는 상품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좋은 상품은 누구나 만들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겠지만 제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사용해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하면 잘 팔리는 상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K뷰티 한국에 많은 제조사들이 있지만 이런 제조나 이제 제품력에 대한 거는 상향 평준화가 조금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의 브랜드 혹은 우리의 상품을 경험하게 해주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최대한 저희 브랜드를 경험해보고 사용해보고 이러한 조금 기회를 조금 확대하는 거에 초점을 뒀었던 것 같아요. 스텝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품 쪽에서의 이슈겠죠. 우리가 그만한 훌륭한 제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했고요. 2차적으로 이것들을 이제 타겟화된 이제 나노에서 마이크로급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과연 바이럴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테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 제품력을 많은 친구들한테 인정을 받았다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메가 스피커를 통해서 조금 더 제품을 홍보하고 브랜드를 홍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조금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2단계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1단계로 돌아와서 이제 다른 제품에 대한 또 테스트를 하고 조금 긍정적인 리뷰들과 반응이 온다. 그럼 3단계로 넘어가고요. 말씀드린 세 가지 스텝, 테스팅과 바이럴과 메가 스피커에서 두 번째까지 피키의 한 플랫폼에서 모두 다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뛰어놀기 좋은 운동장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피키가 없었으면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서 타이밍을 놓쳤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딜레이가 되게 많이 됐을 것 같은데, 피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시간적인 요소도 많이 단축시켰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월에 그래도 200개에서 300개씩은 무가로 계속 진행을 했었고, 이제 무가 이외에도 이제 나노마이크로급들, 이제 인플루언서들 콜라보는 별도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면 메가급 되게 중요하죠. 근데 아무런 바이럴이 없는 상태에서 메가급을 쓰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단계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단순 메가 인플루언서랑 콜라보를 한다고 과연 매출이 올라갈 수 있을까? 브랜딩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BTS 진이 갑자기 저희 제품을 사용해준다? 저는 단순 광고에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 제품을 검색했을 때 혹은 저희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그 어떤 정보도 없고 그냥 단순 BTS의 진이라는 친구 한 명이 얘기해줬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저는 오래 가진 못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BTS의 진이 저희 제품을 샤라웃 해줬을 때 나노 마이크로급의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저희 제품에 대한 이제 솔직한 리뷰, 긍정적인 리뷰, 진솔된 리뷰들이 쌓여 있다라고 하면 소비자가 느꼈을 때도 이게 단순 광고가 아닌 정말 이런 진실된 리뷰, 긍정적인 리뷰, 부정적인 리뷰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잘 쌓여 있을 때 이제 메가 스피커의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 이제 크리에이터 서비스에 대해서 듣고 한 5분도 고민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필요한 서비스다. 일단 첫 번째 비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세이브 될 수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현재 운영하시는 서비스의 비용 한 명당 100불에서 150불, 결코 브랜드사에서 그 비용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고요. 두 번째, 비용보다 중요한 건 시간이죠. 한 명 한 명 전부 다 컨택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네고도 해야 되고 일정 협의를 해야 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플랫폼 내에서 진행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모든 풀을 피키에서 이미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풀에 있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의 스킨케어의 고관여자 혹은 관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고민도 많이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저희 썬스틱 챌린지 같은 경우에도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되게 여러 명의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되게 든든했어요. 피키 크리에이터를 활용해서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인 비용으로 좀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똑같은 시딩을 하고 똑같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더라도 시딩의 대상은 누구인가 혹은 시딩의 양은 얼마인가 찾고 있는 인플루언서는 혹시 어떤 타입인가 이젠트리가 300개를 하는데 우리는 400개를 해보자. 버짓이 더 많으니까 한다고 무조건 또 되는 건 아닌 것처럼 그 브랜드만의 전략과 이제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어떤 친구들과 어떻게 좀 브랜드를 고객들에게 전달할 건지에 대한 내용 그런 것들이 좀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되지 않을까. 저희 대표님은 아무래도 성분 블로거, 성분 전문가시다 보니까 모든 제품을 개발하고 기획할 때 가장 관여도가 높으세요. 네, 그리고 그만큼 깐깐하기 때문에 더 좋은 성분, 최적의 배합의 상품이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품력에서의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다. 이제 이 준비된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이제 필드에서 플레이를 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인 양을 좀 많이 늘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버짓도 조금 많이 늘어나는 만큼 이제 시딩의 양도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내년에는 이제 단순한 이제 제품에 대한 노출보다도 실제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그런 이벤트들도 좀 많이 자리를 마련해 볼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스트셀러 선젤 하나가 엄청나게 큰 매출을 내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거 말고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제품군에서 좀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그만큼 자신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스텝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저의 큰 목표는 이제 K뷰티를 벗어나 5년 뒤, 10년 뒤에 글로벌 뷰티가 되는 게 이젠트리 모습이기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단순히 좋은 제품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좋은 경험을 하게 하는 브랜드였으면 좋겠어요.